요즘 깜빡깜빡하는 일이 너무 많아져서 걱정이야. 혹시 영양제 같은 거 먹어봤어? 나도 그래서 은행잎 추출물이랑 비타민 B 복용하고 있어. 확실히 집중력이 좀 나아진 것 같긴 해. 정말? 그런데 영양제만 먹으면 될까? 운동도 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맞아. 운동이 가장 중요하다더라. 영양제는 보조적인 역할이고. 안녕하세요. 신경과 전문의 김정훈입니다. 최근 40에서 60대 환자분들이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이 바로 선생님, 치매 예방에 좋은 영양제가 뭐가 있나요? 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치매 예방과 기억력 개선에 도움이 되는 영양제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치매 왜 미리 예방해야 할까요? 지난주에 65세 박모님이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선생님, 요즘 열쇠를 어디 뒀는지 자주 까먹고 약속 시간도 헷갈려요. 혹시 치매 초기 증상은 아닌가요? 라고 걱정스럽게 말씀하시더군요. 이처럼 나이가 들수록 기억력 저하를 경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단순한 건망증과 치매의 차이점을 아시나요? 건망증은 힌트를 주면 기억해내지만 치매는 힌트를 줘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65세 이후 치매 발병률이 5년마다 2배씩 증가한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중 약 10%가 치매 환자입니다. 2050년에는 3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40에서 50대부터 미리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는 영양제들을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뇌의 필수 영양소인 비타민 B군입니다. 비타민 B1, B6, B9, 엽산, B12는 뇌 건강과 신경 보호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특히 비타민 B12 결핍은 인지 기능 저하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제가 진료하는 70대 환자분 중에 기억력이 급격히 떨어져서 검사해 보니 비타민 B12가 심각하게 부족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3개월간 주사와 경구 보충을 했더니 기억력이 상당히 회복되었어요. 비타민 B1, 티아민의 특별한 형태인 프로솔티아민은 일반 티아민과 달리 뇌혈관 장벽을 통과할 수 있어 뇌 조직에 직접적으로 공급됩니다. 뇌에서 포도당 대사에 필수적이며 신경 전달 물질 합성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음주를 자주 하시거나 스트레스가 많은 분들은 비타민 B군 소모가 크므로 반드시 보충하셔야 합니다. 비타민 B6, 피리독신은 도파민, 세로토닌, GABA 같은 신경 전달 물질 합성에 필수적입니다. 결핍되면 우울감과 인지기능 저하가 나타날 수 있어요. 또한 호모시스테인 농도를 낮춰주는 역할도 합니다. 호모시스테인은 높으면 치매 위험을 증가시키는 독성 물질입니다. 엽산, 비타민 B9은 DNA 합성과 세포 분열에 필수적이며 뇌에서 새로운 신경세포 생성을 돕습니다. 엽산 결핍은 기억력 저하와 우울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임신 가능 연령의 여성뿐만 아니라 중년 이후에도 지속적인 보충이 필요합니다. 비타민 B12는 신경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수초 마이일린 형성에 필수적입니다. 수초가 손상되면 신경 전달 속도가 느려지고 인지기능이 저하됩니다. 특히 위산 분비가 감소하는 중년 이후에는 흡수율이 떨어지므로 적극적인 보충이 필요합니다. 권장량은 비타민 B1 100mg, B6 50mg, 엽산 400μg, B12 500μg 정도입니다. 하지만 개인차가 있으므로 혈액 검사를 통해 현재 수치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복용법도 중요합니다. 비타민 B군은 수용성이므로 공복에 복용해도 되지만 위장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식후에 드시기 바랍니다. 또한 B군 비타민들은 서로 협력하여 작용하므로 종합 B군 제품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영양제는 콜린입니다.
콜린은 아세틸콜린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의 원료가 됩니다. 아세틸콜린은 학습과 기억에 관여하는 가장 중요한 신경 전달 물질 중 하나예요.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들을 보면 아세틸콜린 농도가 현저히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 치료제 중 상당수가 아세틸콜린 분해 효소 억제제입니다. 아리셉트, 엑셀론 같은 약물들이 바로 이런 기전으로 작용합니다. 콜린은 단순히 아세틸콜린의 원료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포막을 구성하는 포스파티딜콜린의 원료이기도 하며 지방 대사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간에서 지방 축적을 방지하는 역할도 하므로 전반적인 대사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콜린이 부족하면 아세틸콜린 합성이 감소하여 기억력과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또한 세포막의 구조적 완성도가 떨어져 신경세포 간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게 됩니다. 콜린은 계란 노른자, 간, 콩류에 풍부하지만 현대인들의 식습관으로는 충분히 섭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계란 노른자 하나에는 약 125mg의 콜린이 들어있는데 하루 권장량인 400에서 500mg을 채우려면 상당량의 계란을 먹어야 합니다. 콜린 보충제는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 콜린 비타르테이트, 콜린 시트레이트, 포스파티딜콜린 등이 있는데 포스파티딜콜린 형태가 흡수율이 좋고 위장 장애도 적습니다. 하루 250에서 500mg 정도 섭취하시면 되며 공복보다는 식후에 복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과량 복용 시 비린내나 소화 불량이 생길 수 있으므로 적정량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이노시톨입니다. 이노시톨은 비타민 B군과 유사한 성분으로 세포막의 구성 성분이며 세포 신호 전달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노시톨의 치매 예방 효과는 다른 성분들에 비해 제한적입니다. 일부 연구에서 인지 기능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결과가 있지만 아직 결정적인 증거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노시톨은 세포막에서 인지질의 일부로 존재하며 세포 내 신호 전달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인슐린 신호 전달에 관여하여 포도당 대사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뇌는 포도당을 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므로 포도당 대사 개선은 간접적으로 뇌 기능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우울증이나 불안장애가 있으신 분들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정신 건강이 뇌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 연구에서 이노시톨이 우울증과 강박증 증상 완화에 효과가 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이노시톨은 다낭성 난소 증후군 PCOS 치료에도 사용됩니다.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고 호르몬 균형을 맞춰주는 효과가 있어요. 중년 여성의 경우 호르몬 변화로 인한 인지기능 저하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 이노시톨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노시톨은 하루 2에서 4g 정도 복용하며 공복에 드셔도 됩니다. 부작용은 거의 없지만 과량 복용 시 소화불량이나 어지러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당뇨약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혈당이 과도하게 떨어질 수 있으므로 의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은행잎 추출물은 검증된 뇌 건강 보조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은행잎 추출물은 치매 예방 보조제 중에서 가장 많은 연구가 진행된 성분입니다. 독일과 프랑스에서는 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처방되고 있어요. 은행잎 추출물의 핵심 성분은 플라보노이드와 테르페노이드입니다. 플라보노이드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며 테르페노이드는 혈액순환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표준화된 추출물인 EGB761에는 플라보노이드가 24%, 테르페노이드가 6% 함유되어 있습니다. 은행잎 추출물의 주요 효과는 항산화 작용과 혈액순환 개선입니다. 뇌혈류를 개선하여 뇌 조직의 산소와 영양분 공급을 늘려줍니다. 특히 미세혈관의 순환을 개선하는 효과가 뛰어나 뇌의 말초 부위까지 영양분이 잘 전달됩니다. 은행잎 추출물은 신경세포를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보호하고 염증을 감소시킵니다. 또한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의 독성을 줄이고
신경세포 사멸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처방한 경험을 말씀드리면 경도 인지장애 환자분들에게 6개월간 은행잎 추출물을 복용하게 했더니 주의 집중력과 작업기억 검사에서 유의미한 개선을 보였습니다. 특히 복잡한 업무를 처리하는 능력과 정보를 빠르게 처리하는 속도가 향상되었어요. 복용법은 표준화된 추출물로 하루 120에서 240mg을 2, 3회 나누어 복용하시면 됩니다. 식후에 복용하는 것이 좋으며 효과를 보려면 최소 6에서 8주간 꾸준히 복용해야 합니다. 다만 혈액응고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항응고제를 복용 중이신 분들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와파린, 아스피린 등을 복용 중이시면 반드시 의사와 상의 후 복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술 예정이 있으시면 2주 전부터 복용을 중단하셔야 합니다. 5번째, 뇌세포막의 핵심 성분 포스파티딜세린입니다. 포스파티딜세린은 신경세포막을 구성하는 중요한 성분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감소하는 성분이기도 해요. 포스파티딜세린은 세포막의 유동성을 유지하고 세포 간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시냅스에서 신경 전달 물질의 방출과 수용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뇌에서 포도당 이용률을 높여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여러 연구에서 포스파티딜세린 보충이 기억력, 학습 능력, 집중력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되었습니다. 특히 50에서 70대에서 효과가 더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한 연구에서는 6개월간 포스파티딜세린을 복용한 그룹이 위약 그룹보다 기억력 테스트에서 유의미하게 좋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포스파티딜세린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분비를 조절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와 높은 코르티솔 수치는 해마를 손상시켜 기억력 저하를 일으킬 수 있는데 포스파티딜세린이 이를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포스파티딜세린은 운동 후 근육 손상을 줄이고 회복을 촉진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이 치매 예방에 중요한 만큼 운동 효과를 높여주는 포스파티딜세린의 이런 효과도 간접적으로 뇌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등푸른 생선, 계란, 콩류를 통해서도 섭취할 수 있지만 충분한 양을 얻기 위해서는 보충제가 필요합니다. 음식으로는 하루에 필요한 양의 10에서 20% 정도만 섭취할 수 있어요. 하루 100에서 300mg 정도 복용하시면 되며 지용성 성분이므로 기름진 음식과 함께 드시거나 식후에 복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두에서 추출한 제품과 해바라기 씨에서 추출한 제품이 있는데 대두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해바라기 씨 추출 제품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치매 예방을 위한 영양제 5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이 5가지 영양제를 모두 복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개인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복용하시면 됩니다. 기본 조합으로 비타민 B군과 은행잎 추출물을 기본으로 시작하시길 권합니다. 이 2가지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효과가 검증된 영양소들입니다. 중급 조합으로는 기본 조합에 포스파티딜세린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특히 기억력 저하를 자주 경험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고급 조합으로 위의 조합에 콜린까지 추가하시면 종합적인 뇌 건강 관리가 가능합니다. 우울감이나 불안감이 있으시거나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이노시토를 추가로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용 시 주의하셔야 할 것은 첫째, 다른 약물과의 상호작용을 확인하세요. 특히 항응고제, 혈압약, 당뇨약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 복용하시기 바랍니다. 은행잎 추출물은 혈액응고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이노시톨은 혈당을 낮출 수 있습니다. 둘째, 과량 복용은 금물입니다. 각 영양소마다 적정 복용량이 있습니다. 많이 먹는다고 효과가 더 빨리 나타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셋째, 꾸준한 복용이 중요합니다. 효과를 보려면 최소 3에서 6개월은 꾸준히 복용해야 합니다. 단기간에 효과를 기대하지 마시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품질 좋은 제품을 선택하세요. GMP 인증을 받은 제조사의 제품을 선택하시고 성분 함량이 명확히 표시된 제품을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20년간 치매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치매를 100% 막아주는 기적의 약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소개해드린 비타민 B군, 콜린, 이노시톨, 은행잎 추출물, 포스파티딜세린 같은 보조제들은 뇌 건강 유지에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보조제들을 올바른 생활 습관과 함께 복용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신경과 진료를 통해 조기에 문제를 발견하고 대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는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합니다.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는 더 유용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